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없는 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법 때문에 최소 2년에서 4년간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내릴 거라고요? 수요에 제한을 두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전세 상승의 압박이 심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이 형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따봉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댓글창에 땅땅하고 인사 남겨주시면은 제가 땅땅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나온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일명 계갱권이랑 전월세를 5%밖에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를 신고해야 되는 신고제, 계갱권, 상한제, 신고제, 이렇게 해서 임대차 3법입니다. 큰 파급을 몰고 왔던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2법이잖아요. 이 법이 지금 임대차 시장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법은 2020년 7월 1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즉시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1년 후인 21년 정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신고제는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현재 전세 계약 기간 중인 경우에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저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 네, 2년 더 사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에게 압도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2년을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고 보증금의 증액도 한도를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임대차 2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 법이 4년 전인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계약하는 것부터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소급 적용이 돼버렸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2년 전세 계약 중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 더 살 수 있다, 5%까지만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면 된다 라는 법이 생겼으니 당시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법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년 전 당시에 이 법이 생겼을 때부터 2년 전세 기간인데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임차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가 전세 기간을 2년을 생각하고 세를 놨는데,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의 자산 운영 계획을 다 짜놨었는데, 예를 들면은 2년 전세 놓고 이 집을 판다던가, 아니면 내가 전세를 애초에 좀 싸게 놨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시세에 맞게 맞춰 놓으면서 그 차액으로 다른 곳에 돈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2년 전세 계약 기간도 짧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갑자기 4년으로 뻥 늘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해서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틀어지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게 4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4년이 금방 흘렀고 2024년 7월이 넘어갔어요. 지금부터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4년 전세 계약 기간이 만기되는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시행 중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세를 놓으면은 4년 동안 전세를 놔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중간에 5%, 그것도 전세가 올랐을 경우 5%밖에 올리질 못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전세를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돈이 들어갈 일만 있는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집을 팔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나가면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파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집값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 뿐더러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이 협조를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팔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은 4년 전세 만기가 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1번, 전세 가격을 비슷하게 놓거나 조금만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자. 2번, 4년 동안 집을 팔기도 힘들고 전세를 올릴 수도 없고 세금만 내고 유지 비용만 들어가니까 이번에 전세를 최대한 높게 올려서 4년 동안 그 돈을 활용이라도 해야겠다. 1번과 2번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관련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임대인들은 최대한 전세를 높게 받으려고 집을 비워두고 대출 이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전세를 높게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4년 전에 만들어진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거고, 오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붓는 느낌으로 신규로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임대인들만 전세를 놓고 새롭게 집을 사서 전세 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더 없어지겠죠.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새롭게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거는 못하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서울, 경기 수도권에 신규 공급은 씨가 마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집값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주택자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을 사려는 매수 수요를 줄이겠다, 수요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할수록 전세 공급이 없어진다는 거, 정부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서 용적률을 높여서 많은 세대수를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인허가와 착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미 늦었죠. 지금 그린벨트 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도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아니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근미래의 입주 물량을 파악해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큰 부작용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늘상 5년 이상인 중기적으로, 그리고 10년, 20년 이상인 장기적으로 보고 펼쳐야 돼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5년은 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인허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고, 재개발구역 정비 사업이나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해서 비싼 지역부터 공급을 해줌으로써 전세 수요가 A급지로 넘어가고, A급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전셋집들이 비면서 전세 공급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공급의 선순환을 만들어야지 집값도 안정화되고 임차인의 주거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임대차 입법 4년차 그 부작용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아래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